자존심 상하게 동양의 작은 나라에 가서 뭘 배우겠어요. 여기 한 미국 여성이 화가 난 채 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식품과학을 가르치는 교수 클라라 윈터스입니다.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에서 제가 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끔 저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침에 학교로 출근할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르곤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애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얼마 전 LA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건강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을 요청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유럽의 선진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 전문성을 살려 멋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로 LA의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작성한 문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LA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찬사가 가득했어요. 역시 하버드 교수는 다르시네요. 클라라 교수님 덕분에 LA가 살았어요. 이런 말들이 들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LA 관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제 문서를 보더니 수고하셨지만 이게 뭐죠? 유럽의 식문화가 낙후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참고했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얼굴이 화르르 달아올랐어요.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죠. 그리고 그 관계자가 한국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기가 최근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한국 음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국, 그 조그만 나라가 뭘 안다고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심이 상했죠. 하버드 교수인 제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가서 배워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LA 측에서 한국행 경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저는 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안 가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했죠. 비행기를 타면서도 투덜거렸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면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될 거라는 걸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그저 빨리 다녀와서 적당히 보고서나 작성하자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 후 약속 장소의 전통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오기까지 내심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됐죠. LA 관계자들이 얘기한 것들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어쨌든 사전에 미리 업무 협조 요청을 해둬서 한국의 유명 음식점들을 몇 군데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국 측의 안내자는 김지우 씨였고 본인을 편하게 지우 씨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지우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다행히 영어를 잘하셔서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음식이 나왔는데 그 맛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의 맛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였어요. 한국 측의 안내자 김지우 팀장과 만난 클라라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이라니 위생은 괜찮을까? 걱정이 가득했지만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부터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채로운 식재료가 북적북적대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진열대 위에 산처럼 쌓인 고춧가루, 된장, 간장을 설명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노파는 직접 담근 깍두기를 맛보라며 집요하게 권했고 옆 가게에서는 방금 구운 계란빵의 달콤한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클라라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연신 찍었지만 속으로는 원색적인 맛에 불과할 거야 라며 자신을 달랬죠. 그때 지우 씨가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허름한 간판의 할머니 순두부집이라는 식당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지만 이번에 순두부찌개를 처음 맛보게 되었거든요. 하버드에서 식품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로서는 음식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하고 있는데 순두부찌개는 저에게 많은 놀라운 점을 안겨주었어요. 먼저 순두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순두부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
저는 그 질감에 정말 놀랐어요. 다른 두부는 좀 더 단단하고 질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순두부는 정말 부드럽고 입에 넣으면 마치 크림처럼 녹아내리는 식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부드러움은 단순히 먹기 좋은 맛을 넘어서 소화에 굉장히 좋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순두부와 같은 부드러운 식품은 소화가 잘 되며 특히 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위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순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 외에도 칼슘과 미네랄이 많아서 뼈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제 순두부찌개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두부찌개는 국물의 맛이 굉장히 얼큰하고 깊이가 있죠. 매운 고춧가루와 고추장이 섞인 국물에 순두부가 들어가면서 그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국물에 담긴 순두부의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요. 사실 한국의 전통적인 찌개들은 대부분 얼큰하고 진한 국물이 특징인데 이 순두부찌개는 특히 국물이 부드럽고 동시에 아주 깊은 맛이 나는 게 독특하다고 느꼈습니다. 순두부찌개는 다양한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다양한 영양소들이 한 그릇에 담긴 느낌이었습니다. 이 국물은 소화가 잘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면서도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순두부찌개가 가진 저칼로리 특성이에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 영양을 고루 섭취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죠. 순두부찌개를 먹으면서 한 가지 더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이 음식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순두부찌개를 먹으면서 느낀 바로는 한국 음식 문화가 정말 배려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 간의 배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순두부의 부드러운 맛과 국물의 얼큰함은 마치 음식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순두부찌개에서 순두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도 짐작할 수 있죠. 순두부는 정말 건강에 유익하고 국물과 함께 먹으니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런 조화를 이루는 음식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인데 이 음식 하나로 한국의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건강관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식품학을 연구하며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순두부찌개와 순두부를 통해 한국의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한 음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부드럽고 깊은 맛에 반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교훈은 음식은 단순한 섭취를 넘어서 그 문화와 사회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순두부찌개가 단지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한국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국에 오게 된다면 꼭 한번 순두부찌개를 경험해 보세요. 그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감동하실 거예요. 다음 날 전주 한옥마을의 한정식집 향단에서 클라라는 또 한 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끼에 30가지가 넘는 반찬. 이게 가능해요? 궁중 떡갈비부터 우렁쌈장, 산나물, 볶음까지 화려한 색감과 정성스러운 플레이팅은 미식의 경지를 넘어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간제락조선 시대 궁중에서 전해오는 매콤한 어육 요리를 맛본 순간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복잡한 맛의 레이어 어떻게 재현하죠? 60년 경력의 주방장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식은 시간이 재료예요. 3일 삭힌 장국, 1년 숙성된 간장, 서양과 다르게 기다림이 맛을 만듭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식품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서 음식의 문화적 의미와 그 안에 담긴 건강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경험한 전주 한옥마을의 한정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건강 지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먹은 한정식은 정말 30가지의 반찬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많은 반찬을 어떻게 다 먹을까 생각했지만 하나하나가 다 다른 맛을 자랑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음식이 제공되는데 그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정식의 시작은 우선 정갈하게 놓인 밥과 국이에요. 저는 특히 된장국을 좋아하는데 된장의 깊은 맛이 국물에 우러나면서도 너무 짜지 않고 부드럽게 입안에서 퍼지더라고요. 한국의 된장에는 발효된 식품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진짜 신기한 것은 바로 30가지의 반찬이었어요. 한정식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은 바로 다양한 반찬들인데요. 이 반찬들은 모두 각기 다른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찜 등 다양한 종류가 나왔고 그 하나하나가 모두 신선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이 느껴졌어요. 김치는 정말 특이했어요. 저는 김치를 여러 나라에서 맛본 적이 있지만 이곳 전주에서 먹은 김치는 그 맛의 깊이와 향이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특히 배추김치는 상큼하면서도 매운맛이 아주 적당해서 밥과 함께 먹기 너무 좋았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유명한데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깻잎김치, 파김치 같은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먹어보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김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은 나물들이었어요. 특히 취나물과 고사리나물은 정말 맛있었어요. 나물들은 한국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영양가가 뛰어나면서도 저칼로리로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죠. 나물의 맛을 제대로 내는 것은 신선한 재료와 그것을 제대로 다루는 조리법에 달려 있어요. 전주에서 맛본 나물들은 그 맛이 정말 신선하고 향긋하면서도 너무 강하지 않아서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조림 반찬들이었어요. 간장조림이나 고추장조림 같은 반찬들은 그 특유의 짭짤한 맛과 함께 단맛과 매운맛의 균형이 정말 훌륭했어요. 예를 들어 간장조림된 오징어는 그 자체로 완벽한 조화였고 버섯조림은 버섯의 풍미가 살아나면서도 조리된 국물이 정말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찜 요리들도 눈에 띄었어요. 소고기나 닭고기 찜이 정말 부드럽게 조리되어 육질이 아주 좋았고 이 찜들은 부드러운 고기와 향긋한 채소가 잘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특히 버섯찜을 좋아했는데 버섯의 맛이 너무 자연스럽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고버섯이나 느타리 버섯이 찜에 사용되면 그 향이 정말 특별해요. 이 버섯들은 건강에도 좋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가지 반찬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감동한 것은 바로 각종 장류를 사용한 반찬들이었어요. 고추장, 된장, 간장 등 다양한 전통장들이 이 한정식 안에서 쓰였고 이들은 발효식품으로서 그 자체로도 장 건강에 유익하지만 그 맛이 정말 한국의 깊이를 잘 나타낸다고 느꼈어요. 장은 한국 음식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고 건강한 소화와 면역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 모든 반찬들이 나오는 한정식은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데 정말 뛰어난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먹는 식사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죠. 또 나물, 김치, 찜 등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이 고루 포함되어 있어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한정식을 먹으면서 정말 느낀 점은 한국 음식의 깊은 배려였어요. 이 많은 반찬들이 모두 각기 다른 조리법과 맛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어울려 하나의 완벽한 식사를 이루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문화적인 가치와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음식이 단지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음식이 주는 정신적, 사회적 의미를 많이 다루는데 이번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경험은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정갈하고 다채로운 반찬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문화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김장 행사를 도운 날 클라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0kg의 배추를 손으로 소금에 절이다니 미쳤어요. 하지만 이웃들이 모여 웃으며 고춧가루를 버무리는 모습에서 서구권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공동체 문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식품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음식이 주는 문화적 의미와 그 건강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죠. 이번 한국 일정에서 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음식 중 하나인 김치를 직접 담가보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이유도 바로 이 김치의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건강적 효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였어요. 김치는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죠. 보통 한국에서는 매일 김치를 먹지만 김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전통적인 김장 체험을 통해 김치의 진면목을 더 잘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건강적인 이점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김장 체험장인데요.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은 매년 겨울을 맞이하여 김장을 담그는 행사가 열립니다.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김장을 많이 담그는데 이는 겨울철을 대비해 김치를 저장하고 추운 날씨에도 신선한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의식 같은 거죠. 김치 담그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김치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음식에 담긴 사랑과 정을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배추 절이기입니다. 배추는 김치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인데요. 그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서 물기를 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배추가 너무 짠맛이 강하지 않게 절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균형 잡힌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배추의 신선함과 그 적당한 염도가 김치의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양념 만들기입니다. 김치 양념은 정말 특별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설탕, 그리고 새우젓까지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어 그 매운맛, 단맛, 짠맛이 아주 균형 있게 어우러지죠. 오늘 저는 이 양념을 직접 만들면서 김치가 단순한 매운 음식이 아니라 발효 음식으로서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매우 유익한 음식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양념을 바르고 나면 이제 배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싸서 담그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김치가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김치는 그 자체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이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죠. 김치 속 유산균은 장의 건강을 돕고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유익한 균들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먹는 김치 한 입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를 말해줘요. 또한 김치에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 건강에 좋고 피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 음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김장을 끝내고 저는 그동안 김치가 그냥 매운 음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치는 단지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의 일부이자 자연과의 조화, 전통과 문화가 담긴 음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효 재료의 다양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건강적 효능들이 결국 이 음식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김치를 담그는 이 김장이라는 과정에서 한국의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가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는 김장을 담그는 것이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행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김장을 담그는 이 모습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오늘 김장 체험을 통해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맛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건강적인 가치를 고루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 맛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과 철학이 녹아든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한국에 오시면 꼭 김장 체험을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성과 사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문화적 깊이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김장 체험을 통해 김치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김치를 건강한 발효 음식으로서 많이 연구하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서 음식 문화와 식품을 접해보기 전까진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정말로 깊고 다채로웠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정성이 들어간 요리들을 맛보며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제는 LA로 돌아가 한국의 음식 문화를 우리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행은 제 인생에서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LA에 돌아가면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홍보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믿기지 않네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 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